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재희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에 물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되죠. 혹시 물혹이 암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조재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췌장 물혹으로 진단된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방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를 찍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를 많이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췌장 낭성 종양의 발견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무증상인데 건강검진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고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 낭종, 물혹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 암검진이 또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많게는 국내 검진 환자의 약 2.2%에서 췌장 낭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부 영상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CT 등의 해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작은 크기의 낭종이 발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췌장 낭종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외래에 찾아와서 췌장 낭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췌장 낭종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사진처럼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크게는 췌장 낭종을 장액성 낭종과 점액성 낭종으로 나누는데 장액은 맑은 액체인 반면에 점액은 말 그대로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정리된 표를 보면 가장 흔한 5가지 췌장 낭종 형태를 정리하였는데요. 젊은 사람은 점액성 낭종, 고형 가성 유두종이 많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양, IPMN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급성 췌장염을 앓았던 환자분은 합병증으로 가성낭종이라는 물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췌장은 아밀라제 리파제와 같은 췌장 효소액이 췌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주췌관과 연결에 따른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낭종으로 세분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점액성 낭종, 고형 가성 유두종이 호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췌장 낭종은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진에서 시행한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사실 췌장을 잘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검진 기관의 의료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찰이 어려운 췌장을 잘 확인해서 추가 검사를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췌장을 보다 더 정밀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췌장암이 생기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복부 CT 또는 MRI 검사를 시행합니다. 보통은 보험 문제 등으로 먼저 CT 촬영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에 MRI나 초음파 내시경과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카메라 대신에 초음파를 장착한 특수 내시경 검사 장비인데 가장 정확하게 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췌장을 확인하면서 미세 바늘을 췌장에 삽입하고 낭종의 액체를 흡입하여서 분석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췌장 낭종을 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검사마다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췌장 질환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췌장담도 소화기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고 상담을 통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교수님, 췌장 물혹이 암이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 점이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내용이죠. 처음 보았던 췌장 낭종 사진을 보면 장액성 낭종은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에 반해서 점액성 낭종, MCN이나 IPM으로 불리는 췌관 내 유두상 점액종양은 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장액성 낭종은 한 0.1%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IPMN 중 부췌관형은 약 10%, 점액성 낭종은 15에서 17%, 고형 가성 유두종은 8에서 한 20% 정도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고 주췌관형 IPMN은 한 60%까지 췌장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 낭종을 진단받은 분들은 내가 진짜 심각한 병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췌장에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이거나 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류에 따라 악성화될 위험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종류의 낭종이라도
동반된 소견에 따라 악성화 위험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췌장 낭종이 진단되면 어떻게 추적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 낭종이 발견돼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가 놓칠 수 있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CT 촬영 등의 객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조기 진단 후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뇨나 체중 감소 등의 위험 인자를 먼저 확인해 보고 3개월, 6개월째 조기 추적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CT 촬영을 할 때는 방사선 노출을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촬영하는 방사선 양으로는 신체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RI는 췌장 낭종 내부의 결절이나 종양 등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검사법이고, 최근에 보험이 인정돼서 2년에 한 번 정도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 촬영 시간이 20에서 30분 정도로 다소 많이 걸리고 호흡을 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가장 정확하게 췌장을 확인할 수 있고 조직 검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검사고요. 시술자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가의 비급여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 및 병원 상황에 맞추어서 초음파 내시경 검사의 시술 여부는 결정되는 게 필요합니다. 추적 검사의 종류나 기간에 대한 의견은 여러 권고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CT 또는 MRI, 필요한 경우 초음파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 간격은 크기, 위험인자, 그리고 췌장 낭종의 내부 구조 등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반드시 담당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췌장 낭성 종양의 추적 관찰 중에 치료가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췌장 낭종 추적 관찰 중 중요한 변화는 황달이나 복통 등의 합병증의 동반입니다. 악성화 위험도가 있는 전암성 병변인 점액성 낭종이나 주체간형 IPM에는 초기부터 수술이 필요하고요. 분지형 IPM에는 악성화 위험도가 있긴 하지만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기가 3에서 4cm 이상이거나 추적 기간 중에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치료를 고려합니다. 그 외 소견으로는 5mm 이상의 벽결절이 있거나 주체관이 10mm 이상으로 확장되는 경우, CA99, CA19-9가 상승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췌장 낭종을 완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현재까지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은 췌장암의 수술과 동일하게 췌장을 잘라내야 되는데, 최근에는 복강경 로봇을 이용하기도 하고 부위에 따라 최소 침습적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초음파 내시경을 이용해서 알코올 또는 RFA 소작술을 도입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수술과 비교해 확실한 치료 효과가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환자에서만 시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췌장 낭성 종양의 발견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모두가 암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를 만나서 치료 계획을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췌장의 혹으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렸구나 생각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췌장 낭종은 악성화 위험도가 낮은 종양이기 때문에 경과 관찰로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췌장 낭종이 진단되면 우선적으로 수술적 절제를 권하기도 했지만, 췌장 낭종의 특성과 예후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변의 위치, 환자의 위험도, 그리고 수술의 위험도를 여러 가지를 면밀히 판단하여서 추적 관찰 또는 치료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